자, 사회 시간입니다.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2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대단원 1단원 정치 발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인데, 자, 이번 시간은 단원 도입이라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또 이번 단원, 대단원 2단원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아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픔을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자원과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 정책이 실시됐고 1950년대 말 나전칠기와 간장 등 국산품이 해외로 수출됐습니다. 수질이 좋기로 이름난 우리나라의 간장은 동남아 지역에서 한층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이뤄졌습니다. 1962년부터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개최됐고 마산과 이리에는 수출 자유지역이, 구로동 일대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 공업단지가 완성되면 금속 제품, 합성 수지 제품, 섬유 제품, 목 제품, 유리 제품, 고무 제품, 농축산 가공 제품, 그 밖에 축전지, 인저보석 등 50개 기업체를 입소시킬 계획인데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으로 지정된 수출의 날은 1987년부터 무역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조선 등 중화학 공업 제품과 전기 전자 분야 수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 100만 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자동차 공업국인 미국과 유럽 등지에도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국으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 전자, 전기 제품 수출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5위의 전자제품 수출국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총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역 강국의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자, 영상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경제발전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경제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매우 놀라운 속도예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지 한번 볼게요. 1960년대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자, 1960년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옛날이에요.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될 만큼 한국전쟁이 핥히고 간 우리나라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처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공장단지인 제철산업단지의 모습이에요. 자, 특별한 기술도 자원도 없었던 우리나라는 제철산업,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산업과 같은 기초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대규모 화학공업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의료기술 등 첨단 산업을 수출하는 나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교과서 80쪽에 이제 우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즘은 안 쓰죠, 거의 우표를.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려면 편지 봉투에 이 우표를 붙여야 편지를 집배원 아저씨들이 배달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우표는
매년마다 특징적인 기념을 담아서 우표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우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5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주역 산업들을 선정을 하고 키워왔습니다.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에는 1965년도입니다. 이때는 수출할 수 있는 건 죄다 수출을 해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간장, 또 우리나라 전통공예인 나전칠기 이런 것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생긴 2차 경제개발 계획 시절에는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업을 발달시킨과 동시에 빠른 물류 배송, 그러니까 항구에서 공항까지, 또 공항에서 항구까지 빠르게 물건들을 나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1970년대에 건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72년도에 들어서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농업, 또 축산업, 어업 이런 것들 1차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차 산업을 현대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잡이도 해야 되고 또 광산에서 석탄도 캐야 되고 하는데 현대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런 농업, 어업, 축산업을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였죠. 자, 또한 포항제철 1973년도에 포항제철을 건설해서 철강산업에 뛰어들게 되죠. 자, 이런 많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1977년에 드디어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죠. 자, 교과서 81쪽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떤 장면 같아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배 옆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 글씨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5천만 대를 수출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뭐 팔 게 없어서 막 간장도 내다 팔고 나전칠기도 내다 팔고 이런 걸로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5천만 대나 수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계 금융기구인 IMF에 의하면은 무려 수출입 규모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나라 수출입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눈에 봐도 뭐 2018년에서 2019년 조금 하강하기는 했지만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77년에 100억 달러를 축하하던 우리나라가 40년 뒤인 2017년에 만일 우표를 발행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우표를 발행했을 겁니다. 2017년도에는 우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번 2017년도에 1977년도처럼 우표를 발행했다면 이런 걸 발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100억 달러에서 40년 만에 6조 달러가 된 거죠. 무려 600배에 해당하는 수출액의 증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놀랍죠. 600배라고요. 40년 만에.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대단원 2단원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의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경제성장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고 40년 만에 600배의 경제성장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얼마나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단원,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시간으로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 교과서 82쪽에서 84쪽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뿅.